안녕하세요. 심혜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AI가 할 수 없는 단 한 가지 분야, 이런 직업들만 살아남는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저는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늘 말씀을 전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AI에 대해서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AI 때문에 인류 전체가 변화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이런 논란을 떠나서 이 AI로 인해서 직접적으로 우리가 맞는 세상은 이제 피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AI 인공지능은요, 수천 년의 역사 동안 인류가 축적해온 그 지식들을 학습을 해왔습니다. 그 거대한 지식과 그리고 논리 체계와 그리고 테크놀로지와 모든 방대한 것을 모두 학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학습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각 사람이 얻어들인 그 특이한 경험들과 그리고 여러 가지 실험들을 통한 그러한 학습된 어떠한 연구자료라든가 이런 게 계속해서 매 초마다 계속해서 그 학습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AI랑 인간이랑 경쟁을 한다. 불가능한 것이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거의 2살 때까지는 뭐 엄마 아빠가 돌봐주지 않으면 혼자서 먹고 자고 할 수도 없는 처지입니다. 그리고 나서 학교에 들어가게 되죠. 7, 8살 정도 돼서 학교에 들어가면 이런 거 저런 거 배우지만 그 학습 속도가 느린 아이도 있고 빠른 아이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아주 기초 단계에서부터 시작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보면 점차적으로 중학교, 고등학교 거치면서 나름대로 많은 지식을 얻었다고 하지만 세상에서 또 실용되지 않는 그런 지식들이 너무나도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특히 한국은 거의 쓰이지도 않는 그런 지식 같은 것을 계속해서 학습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20년 동안 그렇게 자기가 배워온 것으로 이제 직장을 얻습니다. 어떤 사람은 운이 좋게도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몇 년 동안 더 배워서 직장을 잡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AI랑 경쟁을 한다? 거의 불가능한 것이죠. 지식 면에서 그리고 그 속도 면에서 AI를 따라갈 수 없는 것입니다. 고용주 입장에서 보면은요, 이제는 AI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랜 시간 동안 걸쳐서 할 수 있는 일을 AI가 할 수 있으니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AI를 통해서 내 일을 성과를 높여갈 수 있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기사를 읽었는데 골드만삭스에서 거의 500명 되는 그런 석박사 연구진들이 어떤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계속해서 6개월간 일을 하였는데 그 프로젝트를 끝내지 못했어요. 너무나도 이게 경우의 수가 많고 방대하기 때문에 이것이 쉽게 해결되는 일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참다 못한 그 고용주가 AI 기계를 들여와서 모든 데이터를 학습시키고 연구시키고 결론을 내라 하였더니 하루 만에 끝냈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고용주 입장에서 그 석박사 우수한 명문대에 나온 그러한 엄청난 인재들에게 월급을 주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또 4대 보험 이런 거 주고 유급 휴가 주고 이런저런 보너스 혜택 주고 그래갖고 쓰여지는 그 돈이 얼마나 막대하겠습니까? 물론 그 기계를 들여옴으로 인해서 발생된 비용이 있겠으나 AI는 한 가지 일만 하는 것이 아니죠. 계속해서 학습된 그 경험을 토대로 더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는 것이죠. 하루 종일 일 시킨다고 불만을 토로합니까? 이것은 불공평하다고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합니까? 위험성이 급격히 낮은 것입니다. 그래서 고용주들이 AI를 통해서 얻는 이득이 너무나도 많은 거로 더 이상 사람이 필요 없다.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런 우수한 기업들에 들어가기 위해서 피땀을 흘려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학력고사 보고 SAT 보고 뭐 이런저런 것을 열심히 공부해서 나를 준비시켰습니다. 그런데 AI랑 경쟁해서 뒤처지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었던 그런 계산 모든 것 AI는 공짜로 해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내가 쓸 자리는 무엇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실직의 위기에 놓이는 거예요. 이거는 필연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실직의 위기에 놓이는 것보다 AI가 몇 사람이 해낼 일들을 너무나 저비용으로 사장이 원하는 방식대로 일을 해낼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고급 인력들이 그 많은 비용이 절감될 상황에 놓였는데 이것을 굳이 마음 좋은 그런 고용주가 어떤 인간관계의 그런 의리 때문에 이 사람들을 이제 처자식을 먹여 살리고 하는 그런 것을 봐주기 위해서 굳이 자기 돈을 써가면서 사람들을 고용하지 않는다 이것입니다. 심각하지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보면 의료계에서도요. 이게 의사들만 사람을 병자를 고칠 수 있다. 이제 옛말이 되었습니다. 오진할 확률이 사람이 더 높은 거예요. 피 검사 결과라든가 어떠한 구체적인 이런 모든 것을 종합하여서 그 결과를 내달라고 AI에게 의뢰하면 여러 가지 상황을 학습한 뒤에 아주 희귀한 병까지 잡아낸다 이것입니다. 의사들은 대부분의 그 질병들을 아마도 이런 것이겠지 추측성 그러한 판단을 내놓는데 이 AI는 아주 희귀한 질병까지 잡아내는 거예요. 그러니 하버드 나온 의사보다도 더 똑똑하게 이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집약해서 정확한 판단을 내리고 치료를 적재적소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법률적 조언은 어떻습니까? 변호사를 찾아가면 시간당 500불, 300불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한두 시간 뭐 해결된 것도 없는데 막대한 몇천 불의 비용이 날아갑니다. 그런데 AI에게 자기가 처해진 상황을 낱낱이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어떤 방향으로 내가 움직이면 좋겠는가라고 조언을 구했을 때 구체적으로 법률적인 면에서 조언을 정확히 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변호사를 찾아갈 필요가 있을까요? 없지요. 대부분의 경우는 그 법률적인 문제들은 AI에게 물어보면 됩니다. 이제는 AI가 예술계까지 침투해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 그런 마음을 표현하는 그러한 곡을 작곡해달라. 그러면 아주 그럴듯한 훌륭한 곡을 작곡해냅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러이러한 화면이 어떠한 상황으로 이런저런 동영상을 만들어달라. 그러면은 그것에 맞는 아주 자기가 원하던 방식의 그 정확한 그 장면을 이제 영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아주 비싼 돈을 들여서 사람들을 고용하고 나 좀 도와달라 하던 이런 모든 그런 전문가들의 도움이 이젠 필요 없게 된 거예요. 웬만하면 나 혼자 해결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AI만 있다면. 회계사는 어떻습니까? 이제는 회계사 업무가 뭐 그다지 힘든 상황이 아닙니다. 이제는 예전에는 회계사한테 이 복잡한 서류를 낱낱이 기입하는 것서부터 내가 이러이러한 지출, 그 세금 이런 것에 대해서 다 맡겼는데 이제는 AI가 스스로 알아서 인컴이 얼마고 뭐고 이런 질문에만 몇 가지만 답해주면 AI가 알아서 아주 훌륭하게 꼼꼼하게 모든 그 법적인 그리고 회계사가 할 수 있는 모든 그
기입을 꼼꼼히 해줘서 나중에 사인만 하고 그냥 제출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 회계사들도 이제 위험해졌죠. 손님들이 다 스스로 알아서 하게 될 그런 시대가 앞으로 1, 2년 안에는 도달한다 이것입니다. 그러니 자기의 직업이 더 이상 사람들의 손길이 필요로 하지로 않는 그러한 일에 있다면 빨리 내 자신을 전환해야겠죠. 내가 어떻게 해야지 살아남을까? AI와 경쟁해서 어떻게 살아남을까? 한국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미국에서 부동산은요, 거의 AI가 자신의 그 수입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대충 하면은 그 일대에 그 어떠한 매물들이 있는가, 그리고 그 집들에 대한 자세한 정보, 그리고 세금이 얼마고, 학군이 어떻고 너무나도 자세하게 꼼꼼하게 기입되어 있어서 그것만 보고 부동산이 과연 필요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없이도 정보를 다 입수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집을 이미 그 가상 세계에서 다 찾아내는 것입니다. 온라인 선상에서 다 찾아내서 나는 이 집, 이 집, 이 집에 관심이 있고 그리고 이 집에서 이제 사고 파는 과정만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부동산도 융자 하는 사람도 이제 변호사, 의사, 더군다나 뭐 예술가 이런 면에서도 모든 사람들이 위축감을 느끼는 거예요. 자기의 그 실적이라든지 자기의 그 업무 능력보다도 훨씬 고품질의 그러한 정확한 아주 전문적인 용어의 그 기술을 그 테크놀로지를 그리고 조언을 해낼 수 있는 AI와 내가 경쟁한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희소식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내가 내 인생의 고용주이다. 이렇게 보면은요. 이것은 AI는 굉장히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여태까지는 내가 이러이러한 기술이 있으니 나 좀 고용시켜 주시오. 이러한 입장이었는데 이 생각의 전환을 파라다임을 바꿔서 나는 나의 서비스를 AI를 통해서 이러이러한 일을 해낼 수 있는데 당신이 필요로 하는 그 일을 내가 도와줄 수 있습니다. 라는 식으로 이 전환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AI는요, 법률 지식이 아주 많지요. 그리고 정확한 진단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AI는 법정에서 싸울 수는 없습니다. 법정에서 싸울 수 있는 것은 변호사가 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그 케이스를 맡아서 AI를 통해서 여러 가지 업무를 빠르게 전환을 하고 이 소송에서 이기려면은 내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지, 나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AI의 도움을 받아서 자기의 그 서비스를 고품격으로 올릴 수 있다 이것입니다. 자, 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는 오진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있었지만 AI의 테크놀로지를 도입을 하여서 내가 하버드 의사보다도 더 정확하게 AI를 통해서 더 정확한 진단을 하고 환자를 상대할 때 그 환자에 대해서 더 정확한 정서적인 면을 도와주면서 그 환자가 병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러한 정확하고도 고품격의 서비스를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 이것입니다. AI는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보를 나에게 도와줄 수 있습니다. 나는 협상가입니다. 그렇다면 AI의 도움을 얻어서 미리 많은 정보를 얻은 상태에서 그 정보를 유리하게 나의 그 협상 테이블로 딱 시스템을 만들어서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러한 전략을 짤 수 있다 이것입니다. 선생이라고 해보죠.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많은 지식들을 조금 더 학생들이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포맷을 통하여서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플랫폼으로 학생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면서 즐겁게 그리고 시각화하여 학생들에게 더 빠르게 같은 지식을 전달할 수 있는 도구로 AI를 쓸 수 있다 이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사업 비즈니스 오너라면 너무나 좋죠. 그냥 사람들에게 여러 사람을 고용하면서 잘못된 정보, 잘못된 그 케이스를 따라가다가 사기를 당할 수 있고 나의 막대한 자금을 손실을 볼 수 있는 위험을 줄여서 AI의 조언을 통하여서 나의 판단을 더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내가 판단한 것이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이끌려서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판단에 그 기반한 그 근거가 무엇이냐? 수천 년 동안 얻어진 그 광대한, 방대한 그러한 비즈니스의 기법을 통해서 내가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고용하지 않고도 더 효율적으로 그리고 더 분명하게 나의 사업적 전략을 짜나가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내가 할 수 없었던 서비스도 AI를 통해서 더 서비스의 폭을 넓혀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요, 어떤 선택을 할 때 꼭 논리적이고 지식적인 면에서 선택을 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사람은요, 자기의 그 선호도, 직감, 이런 것을 따라갑니다. 제가 고급 자동차를 이제 판매할 때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이러이러한 차를 사겠다라는 것을 마음에 이미 결정을 하고 왔어요. 그런데 딜러에 와서 그 차를 구입할 때는 자기의 그 선택이 원래의 계획에서 다소 다른 것을 발견했습니다. 예를 들면 자기가 어떤 A라는 차량을 보러 왔는데 B란 차량이 A가 갖고 있는 장점을 그대로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센티브가 있어서 많이 가격을 깎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앞으로 미래형의 모델이 될 것이라는 그런 여러 가지 정보를 얻은 다음에 더 이상 A에게 관심이 없어지고 B로 전환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일즈를 하는 사람들은 이 고객들의 그 선호도를 어떻게 해야지 이 사람들에게 현명하게 판단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조언해 줄 수 있는 전문가로서 그 역할을 해낼 때 판매 성공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A란 차를 좋아한다고 이렇게 왔는데 B란 C란 선택지를 보여주지 않고 계속해서 A를 가지고 가격 흥정 왔다 갔다 하고 그럼 가격 외에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은 손님은 가격 때문에 왔는데 가격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른 데도 알아보겠다 하고 다른 데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 사람의 왜 그 A란 차를 선택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 A란 차에 대해서 있는 그 기능이 B란 차에도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손님이 원하는 것이 사실은 B란 차였는데 이 차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B란 차에 대해서 알려줄 때 손님의 그 선택지가 더 넓어졌을 때 비로소 트렌드가 B란 차구나. 내가 B란 차를 타고 다녀야지 실증 내지 않고 이 차를 오래 탈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일즈를 강매를 하려고 막 이런 사람들은 판매 성공률이 높지 않아요. 손님의 그 취향을 따라서 손님이 원하는 것을 들어보고 손님의 원하는 것에 가장 적절한 그러한 선택지로 가이드할 수 있는 그 세일즈맨을 손님은 신뢰한다 이것입니다. 즉 AI가 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제일 첫 번째로 이 사람을 신뢰할 수 있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호감을 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으로 손님의 선택이 갈린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 사람에 대해서 신뢰가 안 가고 호감이 불러일으켜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 사람이 아무리 이야기를 한다고 할지라도 자신의 선택을 쉽사리 맡기지 않습니다. 다시 오겠다, 아니면은 생각해 보겠다, 뭐 가족들과 의논해 보겠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가버립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마음에 들고 이 사람의 그 조언이 굉장히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나의 입장을 잘 대변해 준다고 생각하고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이 사람에게 사면 뭔가 안정감이 든다고 생각을 할 때 판단을 한다는 것입니다. 결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AI는 이걸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AI는 그 사람이 원하는 그곳에 대해서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지만 그 선택지를 넓혀주지는 못해요. 자, 그리고 사람은 지식에 있어서 아주 해박하고 지식 있는 사람을 선택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면요, 내가 굉장히 똑똑한 것 같이 역임을 받는 사람에게 저 사람 참 지식이 있구나, 저 사람 참 교양이 있고 똑똑하구나, 이렇게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식이 아주 많아요. 나한테서 오면 많은 지식을 얻을 수 있어요. 대부분 이런 사람들한테는 뭔가 거리감이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 너무 잘났어. 그러니 괜히 내가 기분이 나빠지는데 나 무시하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굉장히 똑똑한 것 같이 느껴지고 상대방이 나로 하여금 내가 굉장히 저 사람과 대화하니까 내가 똑똑한 것 같이 느껴지고 나를 칭찬해 주는 것 같이 느껴지고 내가 대우받는 것 같이 느껴지고 그리고 나의 지식이 굉장히 합당한 것 같이 느껴지고 라는 것을 인정을 받을 때 상대방을 오히려 인정을 해주고 자신의 판단을 맡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요, 세일즈를 할 때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을 많이 자랑하지 않아요. 물론 내가 차에 있어서는 상대방보다 손님보다 많이 알겠지요. 가격 면에서 그리고 펑션 면에서 기능 면에서 어떠한 히스토리 면에서 다 더 잘 알고 있겠지요. 근데 손님 앞에서 자랑하지 않습니다. 저는 손님이 얼마나 알고 있는지를 이제 이야기를 듣고 그 손님이 다른 손님과 다르게 그러한 지식을 면밀히 그 공부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른 사람의 경우에는 쉽사리 발견되지 않는 그러한 열정이라는 것도 인정을 해줍니다. 그랬을 때 이상하게도 손님은 제가 지식적이다. 제가 정말 그 차에 대해서 아는 게 많다. 오히려 역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판매를 할 때 즐거운 마음으로 그렇게 차가는 것이죠. 그러니 AI가 지식이 있기 때문에 AI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AI를 통해서 똑똑해졌다는 것을 인정을 해줄 때 그 인정을 받는 것을 통하여서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이렇게 인정을 받고 똑똑해졌으니 저 사람의 비즈니스와 함께 하겠다. 다른 말로 말하자면 상대방으로 하여금 내가 똑똑하다고 느껴질 때, 내 자신이 저 사람과 대화 속에서 참 스스로 똑똑하다고 느껴질 때, 그때 선택을 한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굉장히 똑똑하다고 느낄 때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그 대화를 통해서 자기 자신의 그 밸류가 올라갔다고 생각할 때 저 사람이 나에게 도움을 주는구나. 저 사람이 나를 존경하는구나. 기분이 좋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선택을 한다. AI가 할 수 없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AI는 자기의 그 똑똑함을 과시하지만 그 AI를 통해서 아무리 어떤 선택을 할 것을 종용한다고 하더라도 사람은 쉽사리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서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무엇인가를 깨달았을 때 내가 그 선택을 한 것이 굉장히 현명한 선택이라고 느껴질 때 그때 선택을 한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세 번째, AI가 줄 수 없는 것은 인생에 대한 그 증거입니다. AI는 인생이 없지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고유의 각 개인마다 다른 인생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이 인생의 스토리가 상대방이 얼마나 재미있는 인생의 스토리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스토리에 공감이 되고 이 스토리와 함께하고 싶고 그랬을 때 사람들은 그 스토리를 통해서 듣는 그 감동으로 인하여서 선택을 한다. 자기 스스로에게 어떤 삶의 동기부여를 해주고 그 인생의 스토리가 자기 가슴을 칠 때 그때 선택을 한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AI는 호감을 줄 수 없어요. 상대방으로 하여금 참 똑똑합니다 라고 칭찬해 줄 수 없습니다. 인생의 스토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야에 있든지 이것을 가장 장점을 두각할 수 있는 사람은 이런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은 살아남을 수 있겠죠. 변호사가 자신의 인생의 스토리로 자신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호감도를 불러일으키고 그리고 그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 무시하고 법률적 지식이 없다 이런 식으로 무시하고 깔볼 때 사람들은 이 변호사와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이 현명한 선택을 한다고 생각되어질 때 그 사람의 서비스를 고용한다 이것입니다. 결국에는 그 변호사가 그 모든 것을 종합해서 법정에서 승소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가, 변호사, 세일즈, 협상가, 선생, 정치평론가, 부동산, 예술 이런 모든 분야에서 기능보다 정서적인 면에서 두각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 이러한 직업 환경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호감도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굉장히 똑똑하다는 것을 인정해 줄 수 있는 여유로움이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께서는 다른 사람이 갖고 있지 않은 그런 독특한 인생의 스토리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떠한 AI 환경에서도 살아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돈을 가진 자본가들이 여러분의 그 모든 그 상황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결국에는 고객을 끌어당길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 정치가를 후원하는 사람들은 그 정치가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공감대를 일으킬 수 있고 그러한 자기의 투자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 정치가는 계속해서 살아남을 것입니다. 변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세일즈맨들 이런 사람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인기가 있고 공감도를 불러일으키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가이드를 해줄 수 있고 인생에 독특한 스토리가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계속해서 회사에 부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바로 AI가 할 수 없는 그 한 가지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이 AI가 해낼 수 없는 일들을 할 수 있는 인간이 정말 희귀하고 그리고 가치가 있고 모든 사람이 원하고 그리고 가치 창출을 해낼 수 있다면 바로 그 사람이 많은 부를 가질 수 있는 역량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결국에는 구원이라는 인간의 궁극적인 필요를 제공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호감을 불러일으키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현명한 선택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지식적인 면에서 풍부하고 그리고 인생의 증거가 있는 그러한 사람들은 이 삭막해진 환경,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직장을 잃고 그리고 돈이 마르고 많은 비즈니스 오너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손님들이 호주머니가 말라서 더 이상 돈을 쓰려고 하지 않고 이러한 모든 각박한 상황에서도 가치를 창출해내고 사람들에게 진정한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의미를 던져줄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사람들이 빛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는 진정한 전도자가 정말로 필요한 시대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정한 전도자가 되려면 여러분들께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나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내 인생을 어떻게 전환해야 될 것인가를 깊이 고민한 그 과정이 있는 사람들만이 결국에는 다른 사람들의 심장을 터치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보유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지혜로운 선택을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